횡성군이 2016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군수와 각 부서장들이 세종시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기간 외국인 방문객들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평창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민간 통역 봉사대를 발족했습니다. 안동시 공무원과 지역 내 기관 단체가 수작업이 필요한 농가를 중심으로 봄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5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 밤거리가 마임과 댄스 공연,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이와 함께 야간 유람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 만화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뒤로하고 이제 6월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6.25, 제2연평해전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이달에는 정부의 주관하에 현충일 추념식과 백범 김구 선생의 추모식 등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방문하셔서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2016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를 포함해 각 부서장들이 세종시 종합청사를 방문해 횡성 지역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2016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현안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 신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강 감성마을 조성 사업과 안흥 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사업, 또 4.1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 또 축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그 어필 등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에 적극 이제 어필을 해서 저희가 신청한 국비가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사업에는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지역민에게 계승하고 애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체험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나라사랑 기념관 건립사업, 휴양과 치유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횡성군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횡성한우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등 농산물 유통 거점화와 6차 산업화를 통한 융복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 축분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사업 전개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지역 주민 보건위생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 자연 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인맥들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과도 또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아주 부처마다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 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력을 확보해 하나된 횡성을 점차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중국 최대 식량 생산지인 길림성 위수시가 강원 홍천군을 방문해 우호도시 관계 형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향후 경제 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천군과 위수시의 우호 협력에 내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이번 방문은 중국 길림성 위수시 정부 부시장과 인대 부주임을 비롯한 주요 인사 8명이 지난 5월 21일 홍천군청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 홍천군청 군수실에 도착한 주요 인사들은 위수시와 홍천군 간의 우호도시 관계 형성 협의를 체결했으며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로 이동해 홍천군의 기술력과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상호안리에 위치한 강원 인삼협동조합을 방문해 홍천군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홍천 인삼의 우수성을 귀빈들에게 알리는 한편 중국 시장의 진출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국 길림성 위수시 경제교류단의 방문으로 농산품과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홍천군과 중국 간의 수출입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을 맞이하고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할 민간 통역봉사대를 발족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총 400여 명의 통역봉사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을 맞이하고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할 민간 차원의 통역봉사대가 지난 20일 평창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통역봉사단원들은 2018 평창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뽑는 통역자원봉사자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동계 종목 개최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우리의 문화와 지역의 명소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도민 400여 명이 동계올림픽 통역봉사단에 지원했습니다. 스키 종목이 열리는 평창에서는 현재 주민 40여 명이 통역봉사단에 가입했으며 중국어와 독일어, 영어를 구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평창 지역으로 귀농 기촌한 주민들입니다. 평창군은 하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는 날짜별로 다른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지역 공무원과 주민이 협력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산불이나 풍수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국가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인데요. 올해 훈련은 지금까지와 달리 3일에서 5일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훈련 4일차인 지난 21일에는 평창읍 노성정 일원에서 산불 발생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개 기관 110여 명이 참여해 헬기와 진화차, 소방차, 기계와 장비 세트 등을 이용한 현실감 있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 현장 대응 훈련은 8개 기관에서 약 한 1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0헥타의 중형 산불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창읍 노성정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가상 상황 아래 진행됐는데요. 산불의 발생부터 상황 보고, 출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군청 산림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평창소방서, 평창경찰서, 평창구규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평창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 및 구급 환자 이송과 산림 인근의 민가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은 일단 산불이 발생한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시 교통경찰 소통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 예상되는 그 지역의 교통 통제 이런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부터 계속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경찰 쪽에서는요.
현장 훈련에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350여 명이 참석해 산불 진압 과정을 직접 관람했는데요. 산불의 위험성과 진화 과정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현장 교육이 됐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실제 재난 상황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철저한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산불 발생 현장 대응 훈련을 통해 평창군은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안전한 평창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피700 강설아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적기에 농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요. 안동시 공무원과 지역 내 기관단체가 수작업이 필요한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시 공무원과 기관단체에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 작업이 어려운 과수 열매 속기와 봉지 씌우기, 양파, 마늘 수확 등을 함께하며 농업인과 소통했습니다. 안동시는 농촌 일손 돕기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주시가 경북전문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앞으로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2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에 위탁 운영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영양관리, 급식소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급식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영주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생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안전관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여 보다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는 45개소로 시는 앞으로 미등록 급식소까지 모두 등록시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5개 회사와 188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5개 기업체는 지역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공장 건축 시에도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기로 약속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1일 주식회사 범소, 사무 ENC, 한솔스틸, 그리고 청월테크, 청하정 등 5개 회사 간 188억 원 투자 규모의 13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279 포항시의회 의장, 투자지역 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포항시 홍보 영상물 상영, 기업체 소개,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업체 모두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력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공장 건축 시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밤바다가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오는 10월까지 도심 곳곳에서 마임과 댄스 그리고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3천여 명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리 공연에는 국내의 수준 높은 거리 예술인 1,300여 명이 참여해 음악과 마임, 행위예술, 댄스, 비보잉, 마술, 저글링,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시는 뛰어난 관광 자원인 여수 밤바다와 젊음의 상징인 거리 공연을 접목함으로써
젊은 문화예술인들과 관광객, 시민들이 함께하는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여수를 젊고 활기찬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여수 시내가 갖가지 예술 공연으로 풍성해진 것과 함께 돌산과 오동도를 오가는 유람선도 야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여수 돌산과 오동도를 오가는 754톤급 유람선 이사부 크루즈호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야간 운항을 허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야간 운항을 위해 항해사와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난 3월 전국적인 합동평가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오산시가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7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는데요. 오산시가 3위로 선정돼 환경오염 관리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환경 감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요. 150여 개 업체를 관리하는 오산시는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자율 점검을 이행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 91.5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7곳은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 포상과 함께 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 소개해 단속 기법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금형은 제조업 전반의 기반 산업으로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금형에서 출발하는데요. 부천시가 금형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금형센터를 건립하고 금형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금형센터 신축공사 착공식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와 경기도 또 공사를 추진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센터 건립을 기원했으며 박 터뜨리기와 금형산업을 상징하는 붕어빵 나누어주기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금형센터는 오정 일반 산업단지 내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형 기술 개발, 연구, 시험 생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도권 금형기업의 기술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국내 금형 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난 2001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형을 특화 품목으로 지정받은 지 15년 만에 한국금형센터 건립이라는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됐다며 센터 건립이 인근의 우수 금형업체를 유치하고 금형도시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형산업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틀을 제작하는 기술로 우리나라 수출 효자 산업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4월 한국 만화의 중국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중국 협력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1,153억 달러인데요. 매년 10%씩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사업으로 국내 작가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중국 협력 사업 설명회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작가와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만화영상진흥원의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를 비롯해 한중기획 합작 콘텐츠 제작, 글로벌 네트워크 웹툰 플랫폼 지원 등 중국 협력 사업의 단계별 지원 내용 등이 발표됐습니다. 또 중국 옌타이시 문화창의산업단지 측의 한중 산업교류 방안과 현재 중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인 콘텐츠 기업의 진출 전략 등 사례 발표도 이어져 그동안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웹툰, 애니메이션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만화영상진흥원의 중국 진출 사업은 한중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해외 웹툰 시장 선점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중국 옌타이시, 웨이하이시와 만화, 애니메이션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중 문화산업교류회에서 10억 원의 계약 체결 성과도 거뒀습니다. 매년 5월이면 서울대공원에서 장미축제를 엽니다. 축제에 방문하시면 293종, 34,700주의 장미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만족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장미연 축제가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장미원 출산아들이 사진 공모전이 열리며 달려라 피아노, 장미원 댄스홀이 펼쳐집니다. 또한 장미 액세서리 공작소, 장미원 마임이 준비돼 있고 사랑은 장미원에서 이벤트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미원 축제의 드레스 코드인 장미 액세서리를 만들어 착용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대공원 장미원 축제는 매일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데요. 이 축제에서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외에서나 있을 법한 토마토 축제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리는데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좋아 올해로 벌써 13회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종 프로그램의 구성 또한 탄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퇴촌 토마토 축제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1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토마토 전시관, 우수 토마토 품평회 및 시식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토마토 레크레이션과 토마토로 만든 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마토 수확 체험 행사와 퇴촌 토마토 할인 판매, 토마토 모종 판매 등의 시식 판매 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먹고 토마토에 흠뻑 빠져 뒹굴기도 하는 퇴촌 토마토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숨만 쉬어도 감염된다,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걸릴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공기 전파가 아닌 비말 전파일 확률이 높아서요. 직접적인 접촉 없이는 전염되기 쉽지 않고 치사율이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한간에 떠도는 메르스 괴담에 움츠러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